예, 본투표는 아직 보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 양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두 번째 TV 토론에선 선두로 보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한 다른 세 후보의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 땅에 새 도로가 개설되는 곳 바로 앞이 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정치 생명을 거시고 예, 약속하신 하시겠다고 것에 거짓이 선언하세요. 있으면 황교안 후보께서는 그냥 사퇴하겠다 그러시는데 정기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생명을 말한 걸겠다. 것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 마시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하실 수 물론이죠. 있습니까? 말을 규명하세요.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말씀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규명해서 누가 진실인지 밝힙시다. 정말 참 어이가 없으시네요. 참.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또 국정감사 때 다 알겠습니다. 이제 뒤졌어요. 저희 그런데 아무것도 주도권이니까요. 없는 걸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반대로 한번 자꾸 생각해 얘기하세요. 보십시오. 정권 교체 되기 전에 화천대유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일단 어제 3대1 구도,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천하람, 안철수, 황교안 이 세 후보가 꽤 많이 김기현 후보에게 공세를 펴봤는데 저는 특히 좀 눈여겨보는 게 황교안 후보요. 약간의 지지층이 겹친다는 얘기가 있고 과거에는 연대 얘기까지 나왔는데 가장 세게 매섭게 김기현 후보를 몰아붙이거든요. 어떤 전략입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 연대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예. 아마 함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의 이 KTX 관련된 땅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번 이제 지적하고 있고 또 이제 직접 현장에까지 가봤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과연 이 공세 자체가 지금 어떤 근거가 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여러 또 현장에 기자들도 많이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투기로 봐야 될지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볼 땐 투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기현 후보 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이 좀 뺏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의 내부에 뭔가 이제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어떤 만약에 결선은 못 가더라도 최대한으로 어떤 표를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1등을 때린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공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어제 두 번째 당대표 TV 토론 직후인가요?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선관위 이거 좀 의혹 검증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선관위는 이걸 지금 검증할 수 없다 거부까지 했는데 일단 김 후보도 좀 본인이 답답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좀 매듭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걸까요? 글쎄, 김 후보로서는 이제 선관위가 이걸 검증해서 아니다, 투기 의혹이 아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그게 최선이겠죠. 예. 근데 선관위로서는 저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자, 과연 울산 땅에 대한 검증을 선관위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당 선관위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아닌데 보름 내에 적어도 한 열흘 정도 내에 저걸 명확하게 논란 없이 규명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가 중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또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거부가 아니고 선관위가 저 조사를 맡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전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의원 후보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아니 않거든요. 황교안 후보도 본인 생명을 걸겠다고 비슷한 얘기를 아니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예. 아니라는 쪽에서는 뭔가 증거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기현 후보는 역으로 천하람 후보에게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한번 화면 듣고 올까요?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 받을 때 제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웃었거든요. 너무 잘 됐다. 자책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만 불편해할까요? 대통령실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도 이 이슈가 재점화되는 걸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어제 토론회 끝나고 김기현 후보 전화 받으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최 교수께서는 저 천하람 후보의 본인 자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사실은 천하람 후보가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저가 물어보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김기현 후보가 저를 물어봤는데 왜냐면 저게 어쨌든 논란이 됐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 있어요. 저걸 꺼내 드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미 이제 뭐 이슈가 지나간 이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는 좀 사라지고 있는데 저걸 다시 끄집어내는 순간 다시 또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명성을 드러내고 싶고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의 좀 지지를 끌어내리려고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렸던 걸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이슈화하게 되면 그 자체는 결국 대통령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으로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천하람 후보 말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장면 어제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뜻밖의 민주당의 현역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친명계 의원 중에 문제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가 와라, 안철수. 사실 어제 어제 TV 토론회에서 공천 얘기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러 공방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공천하겠다 뭐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런 공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객 공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까지 소환이 되고 어떻게 좀 판단하시고 평가하셨어요? 굳이 뭐 저렇게 언급해가지고 기사 한 줄 더 나오게 해드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냥 뭐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 자객공천 얘기도 정청래 의원이 다음번에 공천받을 걸 확신을 하고서 나올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 보면은 막말하거나 아주까리 기름 얘기하거나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이 정도 의정 활동하셨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자정작용이 있어서 공천이 안 돼야지 공천의 품격이 담보되는 거 아닌가. 근데 민주당의 자정작용을 너무 기대를 안 하시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지금 전제를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의 품격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살을 또 정청래 의원한테도 쐈습니다. 구 변호사께서.